간편하지만 든든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는 정 사장의 꼬마 김밥집은 늘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소면밥이라고 막 이렇게 것도 들어가고 비빔밥이 맛있더라고. 중독성이 있는 맛에 저렴한 가격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이곳은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곳엔 서늘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 이 동네에서 하면 제대로 막 반숟가락 다 채우고 거기서 일찍하고 무섭다. 대체 정 사장의 꼬마 김밥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족들에게 비보가 전해진 건 지난 10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못 알아보겠냐고.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치아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끓는 물에 데여 2도 화상까지 입었던 어머니. 8년차 꼬마 김밥집의 사장이었던 그녀는 65살의 정영애 씨였습니다. 화상으로 고통받았던 그녀는 사건 13일 만에 끝내 가족들의 곁을 떠났는데요. 그녀의 꼬마 김밥집엔 지금도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장사하려고 준비하실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정 사장의 가게 수상한 남자가 찾아온 시각은 오전 10시 24분 무렵. 여기서 어머니를 좀 머리채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 남자는 주방으로 이동해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간 듯 보입니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도 물을 받아서 물을 끓여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부었다는 거죠. 의식이 없을 때. 어떻게 끓는 사람한테 뭘 죽으라는 거죠. 너무도 잔인한 방법으로 영애 씨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인물. 그는 대체 누구고 왜 범행을 저지른 걸까? 그 범행 동기가 오로지 피의자 진술입니다. 자기가 그 김밥집에서 약 한 달 정도 근무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그 김밥집에 자기가 직접 구매한 어떤 물건들 비치를 해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자칭 영애 씨 식당의 직원이라는 남자는 54살의 조 씨. 임금 체벌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는 그는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참 당당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술도 먹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자기 범행에 대해서 어떤 뭐 죄의식이나 어떤 반성의 기미 없이 임금체불이나 어떤 물건 보상에 대한 문제만 계속 거론을 하더라고요. 조 씨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주변 상인들이라면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뭐 직원 2명 쓰다 1명 쓰다가 이제 요 한 3년 전부터는 혼자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신 지가 좀 됐어요. 남자분은 얼굴 본 적이 남자분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린 조 씨가 진정서를 넣은 고용노동부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그냥 와서 뭐 청소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인지 그게 좀 불명하게 해서 진정인을 다시 추정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작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려고 하자 조 씨가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 몇몇 이웃들은 예사롭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노래방 아줌마가 거기 가니까 어떤 X가 뻗치고 앉아있어. 뭐요? 장사도 안 되게 거기 뻗치고 앉아있는 거요. 사건 발생 3달 전부터 조 씨가 정 사장의 가게 주변을 맴돌았다는 건데요. 무서워서 막 괜히 뭐 떨고 막 괜히가 무섭다 그러면 왜 무서운데 그 사람이? 아니 죄진 거 있어? 아니 왜 무섭냐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 나도 죽여버려 나도 죽여버려. 정 사장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잊었던 조 씨의 존재가 다시 생각난 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살피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핸드폰에는 아직도 사장님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10년 전 한 김밥집에서 일을 배우며 식당 일에 재미를 느꼈다는 어머니. 그때의 사장이 바로 조 씨였던 건데요. 무조건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이래서 제가 처음에 만난 거예요. 자기도 프랜차이즈를 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꼬마 김밥으로. 정 사장이 가게를 인수하자 자신은 김밥계의 큰손이 되겠다며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남자.
그런데 지난 여름 그가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뭐 김밥, 통김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그냥 다 자기가 필요 없이 붙인 것 같아요. 조 씨가 매출을 올릴 방법이 있다며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이제 꼬마 김밥이 아닌 통김밥을 해보겠다며 신제품이 담긴 메뉴판을 갖고 딸들을 찾아왔다는 정 사장. 그런데 메뉴판을 봤는데 가격이 서울에서도 상품성 떨어지고 금액이 맞지 않는데 피크닉 세트 이런 것도 12,000원이네. 기본 한 줄짜리 뭐 과일 조금 섞으면 9,000원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겁을 했죠. 맛을 봤는데 또 맛도 없어. 황당했답니다. 동네 상권에서 1인분에 12,000원짜리 김밥을 신메뉴라고 내놨다는 건데요. 결국 신메뉴 개발을 포기했다는 정 사장. 하지만 그 사이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8월 10일부터 이렇게 계속. 근데 엄마가 물건을 대용량으로 시킨 게 8월 달이에요. 으로 시켜달라서 제가 시켜줬고 제가 9월 29일 날 가게 방문했을 때 이런 테이블이랑 이런 게 그리고 냉장고 위치나 그런 게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느닷없이 집기를 교체하는가 하면 식당 안에 낯선 상호의 물건들을 놓아두기도 한 건데요. 석연치 않은 행동의 이유가 드러난 건 우연히 발견된 날인 안 된 계약서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및 신메뉴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정 사장이 지불하되 그 사이엔 수익의 절반을 나누고 6개월에서 1년 뒤 조 씨가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다소 의아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돈 한 푼 없이 와가지고 무슨 권리를 행사해요. 그래서 일단 산다지 마시고 엄마 가게도 좀 쉬고 좀 올라오시라는 이 사람이 자꾸 가게에다 뭘 갖다 놓은대요. 이 사람 빨리 정리해라. 질이 안 좋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기생충처럼 하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정 사장을 향한 조 씨의 분노가 새어나온 건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한 달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민원을 넣는가 하면 수시로 가게에 찾아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조 씨. 그저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문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른 조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어렵게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돈 20년 했는데 김밥이죠. 처음에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지어놨다가 김밥 안 돼가 예산에다가 삼겹살집을 시켰다가 친구들 막 도와주고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얘를 투입시킨 거예요. 자기들끼리. 태권도를 그만둔 뒤 요식업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폐업으로 막을 내렸다는 조 씨. 그 친구가 가게를 운영하면 365일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못해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파산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고 연휴숙에서도 자고 뭐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 몇 달 전인가 연락이 문자가 왔었어요. 저한테. 뭐 거기 그 사고 난 그 김밥집에서 오픈을 하게 됐다. 오픈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얘기가 여기 빠그러졌다.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깨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 후 며칠 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을 안 드리겠습니다. 형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뒤 조 씨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노를 정 사장에게 표출했던 남자. 범죄 심리 전문가는 조 씨의 행동엔 주목할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게 걸렸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걸 얼굴에 붓는다? 그 정도는 흔히 우리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가학적인 폭력성 소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든 게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남의 탓인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남의 탓을 돌리고 그래서 타인을 향한 정오심을 그런 폭력으로 분출한 걸 표출하는 거죠. 사실 이 김밥집에 누구보다 절박하게 매달린 건 바로 정 사장이었습니다. 장사가 한 1년 반 정도 잘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20년도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가게가 계속 많이 났었죠. 근데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서 그걸 못 접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잡고 싶었던 사람, 그거를 그냥 악용한 그냥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커져가는 적자에 근심했다는 어머니. 아마도 그녀가 이 불공정했던 계약에 흔들린 건 조 씨가 제안한 4천만 원 때문이었을 거라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 엄마 참모씨는 너희한테 미안하다 해서 이렇게 형부랑 저 너희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가해자는 여전히 사죄조차 없는데요. 이 죄의 무게를 그는 언제쯤 느끼게 될까요? 매일 아침 정 사장이 성실하게 김밥을 말며 일궜던 가게. 조 씨가 인수를 원했던 바로 그 가게에 남은 건 이제 추악한 분노와 얼룩진 욕망뿐입니다.